세상을 다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태평양 연안, 서쪽으로는 페르시아,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남쪽으로는 히말라야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이 지배했던 가장 넓은 땅. 그 남자의 이름은 칭기즈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죽으면서 한 가지를 유언으로 남겼어요. 내 무덤을 절대 찾지 말라. 세상의 절반을 손에 쥔 사람이 왜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80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탐사팀들이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인공위성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단순한 무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 던진 질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1162년 몽골 초원의 북동쪽 오농강 근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무진이라고 불렸어요. 태어날 때 손에 핏덩이를 쥐고 나왔다고 해서 위대한 전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위대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9살 때 아버지가 적에게 독살당했습니다. 가족은 버려졌어요. 시족도, 땅도, 가축도 모두 잃었습니다. 어머니 호엘루는 아이들을 데리고 혹독한 초원에서 풀뿌리와 들쥐를 먹으며 살아남았어요. 어린 태무진은 형을 죽였습니다. 식량을 빼앗아간 형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손에 묻은 첫 번째 피였습니다. 이후 그는 적에게 붙잡혀 나무 칼을 목에 찬 채 노예로 끌려다녔어요. 어느 날 밤 그는 도망쳤습니다. 강물 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참고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는 초원에서 혼자 일어섰습니다. 태무진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맹을 맺었어요. 의형제를 삼았습니다. 흩어진 부족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설득했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방황하는 자에게는 방향을 줬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초원의 크고 작은 부족들이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어요. 1206년 그는 몽골 초원 전체를 통일하고 공식적으로 칭기즈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늘의 아들 데칸. 그 뒤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북부를 무너뜨리고 중앙아시아를 휩쓸었어요. 페르시아의 화려한 도시들이 모래바람 속에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기사들이 초원의 기마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가 말을 달린 자리에는 나라가 사라졌고 그가 멈춘 자리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역사는 그를 정복자라 불렀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싸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리품을 병사들과 나눴어요.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썼습니다. 패배한 적장이라도 용기 있게 싸운 자는 품에 안았어요. 그에게 적은 없었습니다. 아직 동료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1227년 65세의 칭기즈칸은 마지막 원정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서쪽의 서하 원정길이었어요. 사인에 대해서는 낙마설, 말라리아설, 전투 중 화살 부상설 등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느 것이 진실인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겼다는 것. 나의 죽음을 비밀에 붙여라. 무덤을 찾지 못하게 해라. 왜였을까요? 적들이 무덤을 훼손할까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죽어서도 초원의 바람 속에 자유롭게 있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는 아무 설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수레에 실려 몽골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언에 따라 장례 행렬이 지나는 도중 마주친 사람은 모두 처형되었어요.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죽음의 길목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그의 저승길 동행이 되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기병만 명이 매장지를 말발굽으로 밟아 평평하게 만들어 주위와 구분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무덤 위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고 강줄기마저 다른 곳으로 우회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땅이 기억을 지웠습니다. 나무가 자라 덮었습니다. 강물이 흘러 흔적을 씻었어요. 원사에는 칭기즈칸을 기령곡에 안장했다는 단 한 줄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기령곡이 어디인지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몽골 제국은 그의 손자대에 이르러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결국 쪼개졌고 작아졌고 사라졌어요. 화려했던 수도 카라코름은 폐허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칭기즈칸의 무덤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990년 몽골이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무덤 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이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밸리 오브 더 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첨단 장비와 인공위성까지 동원했지만 끝내 무덤을 찾지 못했어요.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hen티산 남쪽, 항해산, 감숙성 육반산, 내몽골 천리산 등 4가지 학설이 통용됩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공인된 것은 없어요. 800년. 그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몽골에는 지금도 이런 말이 전해져요. 칸의 무덤을 찾으려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물론 저주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 무덤 탐사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팀들, 허가를 받지 못하고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탐험가들. 마치 그 땅 자체가 비밀을 지키는 것처럼. 칭기즈칸의 무덤이 있을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hen티 산맥의 부르칸 칼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왕족만 출입이 허가된 금단의 땅입니다. 땅이 스스로를 잠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칭기즈칸은 왜 정말로 흔적을 남기지 말라 했을까요? 그는 평생 사치를 멀리했어요. 비단 옷이 아닌 모직을 입었고 궁전이 아닌 게르에서 잠들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았어요.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 일구어 놓은 제국이 오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완벽하게 무덤을 숨기려 했을 것이라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제국이 흔들리지 않기를. 자신의 무덤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것이 마지막까지 남긴 배려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그것은 체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을 싸우며 살았던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명했던 사람, 그 손에 묻은 피들을 그는 잊은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생애 끝에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바람에 맡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왕의 무덤이 아니라 초원의 한 유목민으로 조용히 흙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1227년 그가 눈을 감은 뒤 그의 아들들은 울었을 겁니다. 손자들은 그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수만 명의 병사들이 그가 달리던 초원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언을 지켰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무덤도 비석도 표시도 오직 바람만이 그 자리를 기억하도록. 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얼굴을 압니다. 그가 세운 제국을 압니다. 그가 바꾼 세계 지도를 압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누워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그가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억되되 찾아지지 않는 것. 역사 속에 살아있되 땅 속에서는 조용한 것. 세상을 가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원한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칭기즈칸의 무덤은 오늘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몽골 초원의 바람이 부는 곳, 이름 모를 나무 아래, 흘러가는 강물 어딘가에 800년째 아무도 찾지 못한 채로 어쩌면 영원히